장관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 예산, 문체부 소강 코로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8조가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 50%도 안 되는 겁니까? 전임 대표가 예약은 5일 먼저 예약하는 걸 좀 처리하고 예약 가능 일수도 20회에서 22회로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조정을 내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갖 갑질을 하고 이렇게 이사회의록을 보면은 정말 참 시중에서 하기 어려운 상스러운 그런 욕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뭐 아주 맹공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도 못할 망정 신속하게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가 실시됐고 문체부 감사가 실시됐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표를 해임시켜버립니다. 언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국무조정실 감사에다 문체부 감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그리고 신속하게 대표가 쫓겨난 배경에는 특별회원 중에 한 명의 그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별회원 중에 한 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그 동생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지칭이 뭐냐 하면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데인데 그 밑에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권의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수도권 비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지방 간의 그 격차에 굉장히 심하게 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 규제 범위가 서울과 지방이 무려 5배까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가 서울은 도시 지역 중 주거 상호 공업 지역도 100m,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도 100m만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도시 지역은 200m, 도시 지역 이외에는 500m, 무려 서울보다 5배나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577평방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거의 한 900배 정도 넓은 면적인데 이 규제 면적의 99.3%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입니다. 네. 서울과 지방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재의 중요성, 또 문화재와 인근의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좀 상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서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해서 이렇게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법인세 세금을 얼마 냈습니까? 작년에 30억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 1조 2천억 벌 동안 우리 법인세 낸 거는 60억도 안 되죠. 적정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탄로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 수수료 비중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 추징이 들어왔고 지금 소송 중이죠, 그죠? 네, 지금 조세심판원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한 4억 시간 시청을 해서 한 4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외에 오징어 추가로 이 제작자분들한테 보상을 지급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들어간 수익에 비해서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는 것들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그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을 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과 제작 환경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대체 저는 오늘 정인이 우리 국내에 정치범을 총괄하시면서 아는 게 뭔가 싶습니다. 알고도 진짜 우리 국회 와가지고 고의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스포츠, 체육에 정치가 개입됐을 때 또 이용하려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남 FC 사례입니다. 지금 그 성남 FC가 기업들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160억 정도의 후원을 받았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료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업무시설로 용적률도 250%에서 무려 670%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6억, 두산이 126억에 매수해서 6,200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것도 일부 시설, 일부 두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특혜를 준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황은 성남FC 구단 운영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합의해서 이렇게 예. 모든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예. 당시 그 정진상 실장은 성남FC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숙박 쿠폰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지난해 그 9월부터는 20세 미만 사용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소들도 보면은 이게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도 있고 또 무인텔 지금 무인텔 사용한 것도 꽤 있어요. 무인텔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성년자들 혼숙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그런 쿠폰 사업에 있어서도 좀 이런 제도적인 그 미비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600억 홍보 예산을 쓰고 예. 실질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여쭙는 겁니다. 예, 보류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이기 자,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95%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그림의 떡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성과 목표를 굉장히 그냥 편리한, 예. 정말 공사 직원들에 의한 그 달성하기 쉬운 그런 성과 목표를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실제 여행 관광업 종사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그냥 문을 닫지 못해 죽을 지경인데 잘했다고 이렇게 성과급을 받을 그런 염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숙박 쿠폰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지난해 그 9월부터는 20세 미만 사용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소들도 보면은 이게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도 있고 또 무인텔 지금 무인텔 사용한 것도 꽤 있어요. 무인텔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성년자들 혼숙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그런 쿠폰 사업에 있어서도 좀 이런 제도적인 그 미비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600억 홍보 예산을 쓰고 예. 실질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여쭙는 겁니다. 예, 보류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이기 자,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95%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그림의 떡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성과 목표를 굉장히 그냥 편리한, 예. 정말 공사 직원들에 의한 그 달성하기 쉬운 그런 성과 목표를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실제 여행 관광업 종사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그냥 문을 닫지 못해 죽을 지경인데 잘했다고 이렇게 성과급을 받을 그런 염치가 있습니까?